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무려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146번이나 언급이 돼서 논란이 상당합니다. 이재명이 지시했다 14번, 이재명이 승인받았다 18번, 이재명이 보고했다 32번. 총 이재명 이름의 언급은 146번입니다. 한 법조인,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뿐 아니라 증거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최종적인 기소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종합해서 검찰의 시각이 담긴 내용이고 최종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진행해야 할 사법 절차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146번이에요. 이재명 대표 공소장도 아니고 대장동 일장의 공소장인데 검찰이 146번이나 누군가 이름을 적을 정도라면 네네. 통상 저희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통상 뭐 어떠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행하고 지휘 감독한 사람이 결국은 당시 시장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검찰의 수사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 수사가 정말 조작 수사라면 146번을 검찰이 다 뭐 소설을 쓰거나 조작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뭐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성남 도계공의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조례나 정관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그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규정상 합리적으로 그 최종적인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장동 사건이 그야말로 적절하게 뭐 민간의 수익을 갖다가 잘 환수해 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대장동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밝힌 게 뭐냐면은 택지 분양 수익이 4,054억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이 정도가 한 140억인데 이것도 140억이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이익이 부정하게 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어쨌든지 간에 시장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어떤 돈을 갖다 받았거나 약속을 갖다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몰랐으면 그야말로 정말로 그 무능한 거고 알면서도 방치했다라고 하면 돈을 안 받았어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소명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이름을 많이 씁니까? 공소장에? 아니 공소장에는 원래 그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장은 그냥 민사소송을 소장이라고 하고요. 공소장은 형사 재판을 공적인 소송이니까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데 공소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피고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름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죠. 뭐 피해자나 조금 나올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다 더 그렇게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냐? 거기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쓸 때 일단은 의심되는 것도 일단 쓰고 보자. 이게 다 씁니까 보통? 아니면 검찰이 판단할 때 수사를 했고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까? 기록을 합니까? 그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그 검찰이 기소를 갖다가 해서 그 유죄 판결 나오는 게 97%였어요. 그 이상이었거든요. 왜 검찰이 있느냐? 경찰을 뛰어넘고 검찰이 왜 한 단계 더 있느냐? 검찰이 법적으로 이렇게 잘 걸릴 건 걸르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유죄가 될 만한 것만 기소를 하라고 해가지고 검찰이라고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검사는 일 못하는 검사로 찍혀가지고 고과에서도 굉장히 나쁜 그걸 갖다가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거대 야당 제1야당의 그 대표를 이렇게 기소를 갖다가 하면서 검찰이 소설을 써가지고 나중에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왜 뭐 중앙지검장까지 옷 다 벗어야 될 그런 사건이 될 테니까 공소장 한마디 한마디 쓸 때 그 엘리트 중앙지검에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표현 하나까지 그다음에 이제 증거랑 다 맞춰 보면서 그렇게 그 공소장이 그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되는지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공소장 내용 중에 일부가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유착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하며 1공당 전면 공원화 공약을 했는데 공단을 전면 공원으로 바꾼다는 건 엄청난 공약인 거죠. 네. 당시 막대한 시 예산 투입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동 플러스 1공단 결합 개발 추진했다고 해요.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하겠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후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대로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면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기대된다. 유동규 측은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과 선거 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땅을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네. 뭐 판사하시면서 검찰 공소장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공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김만배 씨를 이제 비롯한 그 몇몇 그 유동규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그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 그 위반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 이 대장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볼 텐데요. 3일 후에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마 그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적힐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2021년 9월에 그 대장동 이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 뭐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냐. 사실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밝혀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2021년에는 오히려 이제 유동규 씨가 몸통이 돼버린 거죠. 유동규 씨 선까지만 지금 기소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1년 이상 지금 오히려 계속 지연이 사실 되어 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정과 상식 선상에서 이 대장동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무리한 그 조건을 승인하고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것이 과연 누구냐. 사실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관련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를 비롯한 관련자 내용 그 공소장에 146번이 이재명 대표가 나왔다. 이것은 결국은 검찰도 이 몸통의 실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것이고 28일에 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아마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들어간 상태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전윤교 의원님 지금 검찰 수사 조작이라고 이 대표는 얘기하셨는데 공소장에 146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거 다 146개 조항 다 그럼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뭐 조작을 자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켰다, 누군가 지시했다,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본인들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검찰이 뭐 100% 조작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재명이 시켰다,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소장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146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대장동 일당보다는 결국에는 이재명을 수사하게 이재명을 기소시키고 이재명을 잡아넣겠다라고밖에 안 읽혀지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이 행위들이 국민들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윤교 의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